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였습니다.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회담이 이루어진 지 8달 만입니다. 네, 세계의 담판에 임하는 두 정상은 각각 성공적 회담이 될 걸로 믿는다, 훌륭한 결과를 확신한다는 말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죠.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진정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굉장히 훈훈하고 이제 친밀감을 높이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비록 뭐 30분 정도에 짧았지만 좀 뼈 있는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고, 네. 그 말은 이제 경제 제재 하에 놓인 이제 북한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상응 조치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나서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상 간의 이제 친밀감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참석자들을 보면은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 안 했고, 네. 그 외교라인들이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점도 눈여겨보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나절 이상 더 일찍 왔잖아요. 네. 물론 기차로 3일을 달려왔으니까 피곤하긴 했겠지만 거의 이틀을 호텔에 있으면서 구상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한마디 한마디 정제된 얘기, 기승전결을 딱 갖춰서 네. 그간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고 인내 세월을 보내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같이 함께 마주보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사실상 불만을 얘기를 하면서도 네. 그걸 정제된 말로 하고 그 대신에 미래를 향해서 가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측을 보면 만찬에 참석한 3사람이 핵 전문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핵 문제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김여정이 아니라 리용호를 내세워서 육자회담 대표, 북한의 최정예죠. 거기다 외교관이고 외무상이고, 그다음에 김영철, 또 미국에서 보면 상당히 그 강경한 원칙주의자인데, 네. 이런 사람을 딱 대동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략은 그거잖아요. 탑다운 방식. 저 밑에서 실무자 만나면은 실무자는 아주 깐깐하게 나오잖아요, 미국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정치적인 말로 설득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 네. 그래서 어저께 회담을 그냥 소셜 디너라 그래서 그냥 사교하는 만찬이 아니라 협상장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만찬장이요. 좀 단촐해요. 약간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좁잖아요. 또 저런 거 보면 정상 간의 만찬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게 격식에 있어서 의도가 있는 건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저게 좋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원탁으로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원탁도 크지 않고 여기 테이블보다도 저 작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이렇게 옹당옹당 앉아서 밀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친밀도를 강화하는 데도 훨씬 좋고, 그리고 적대감을 없애는 거예요. 마주 보면은 너와 나는 서로 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둘러앉으면 우린 동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고, 그런 데다가 이제 저렇게 좀 소탈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추정으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안 하니까 김정은 그것도 위원장이 술을 있군요. 좋아하는데도 예. 만찬을 그렇게 건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술 먹는 사람들이 좀 안주도 많이 놓고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의도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좀 진지하게 술 먹고 그러면 그냥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기는 아마 실무적인 얘기를 꽤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 자체도 좀 단촐했죠. 예,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런- 먹는데 집중하지 네네. 말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옛날에 있었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내 집무실 책상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핵단추가 책상 위에 있는데 내 건 더 크고
작동도 더 잘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얘기 한참. 예. 네. 근데 사실 핵단추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없습니다. 가방 안에 있거든요. 영화 보면 들고 다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집무실 책상 안에 단추가 있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누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술을 안 먹는데 다이어 콜라를 자주 마십니다. 그걸 누르면 이제 누가 갖다 주는 건데 네. 하루에 한 12캔 정도를 마신다고 다이어트 알고 코크 있습니다. 12캔. 까지나 예, 예. 마신. 그게 단추입니다. 그 얘기했던 때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먼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네, 네. 그 직후에 그냥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작년 초에 신년사인데 신년사에서 내 책상에 테이블에 뭐 핵단추 있다, 뭐 미국에 대해서 억지력 있다 그러면서 올림픽엔 참가한다 그랬거든요. 그 남북 관계는 좋아지고 미국은 그냥 이거 뭐야? 우리한테는 핵단추 누르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위협하고 남북한 관계는 좋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부터 풀려가지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됐던 거죠. 그게 참 보면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먼동이 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 하는 말이 네. 딱 맞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앞서 뭐 배석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 측에서 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함께했는데 배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최고 통치권자이자 이제 오라버니인 김정은 위원장을 깎듯이 이제 보좌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 카운터 파트가 애매했던 것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러면 백악관 측에서 비서실장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애매하게 퍼스트 레이디 영분이 대동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용호 외상, 그래서 이번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그 비핵화 조치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진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모두 발언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김 위원장 고민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발언 속에서 어떤 발언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처음에 예. 저는 덕담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간의 이제 경과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 첫 마디가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생활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에 했던 그 합의들이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를 전 그래서 이거 남북 관계 좋아진다. 제가 그때 봤던 게 왜 그러냐면 합의를 해놓고 왜 안 지키냐는 얘기를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약속하고 안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가 이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첫 마디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약속하면은 지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 힌트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얘기는 불신과 오해의 눈초리가 있고 적대적인 것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마주 걸어서 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요번 회담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분명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간에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오늘 내일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자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김정은을 이해하면서도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북한의 고충도 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다. 이게 김정은의 화술이 아마 이틀 동안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싱가포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리고 방해가 많다, 이런 억울함을 좀 먼저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층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그 싱가포르 합의문을 이행하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불신의 벽이 높았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고민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를 꼭 만들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국교 정상화 문제가 비단 양자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환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한번 화면 바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성공적일 것이다.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다. 다음 장 또 있죠? 네. 엄청난 경제를 경제적인 잠재력을 하고 가지고 있어요. 있다. 잠재력 너네 분명히 있다. 기대하고 있고 뭐 미국도 도와주겠다. 돕고 싶다. 여기에도 역시 뼈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예, 저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북한의 이제 경제력, 그다음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그리고 제재 완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제재 완화를 풀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잊지 않고 꼭 덧붙였거든요. 네. 근데 말이 약간씩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변해왔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엄청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고 제재 완화 조치는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제 제재 완화는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선비핵화 했거든요. 후 조치죠. 네. 그렇죠. 그냥 원론적으로는 이제 예전부터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엮어낼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게 촘촘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결단만 내린다면은 굉장히 북한이 급속도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예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일부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힌트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힌트를 보셨습니다. 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비핵화 조치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더 큰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오히려 강조하는 거죠. 압박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회담 결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엄청난 경제력,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도울 준비가 돼 돕고 싶습니다라고 돼 있지만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돕게 해달라, 돕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도우려면은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하면 도와줄 텐데, 그러니까 잠재력도 있고 내가 도우면 분명히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에게 또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아주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예. 그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으니 그 나이도 젊은데. 그러니까 긍정의 화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 이제까지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의 메시지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유도하고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도 북한의 잠재력 어마어마하면 내 친구 김정은에게 역사상 없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발언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 변호사가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만 이제 집중하기도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스캔들에서 벗어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연결이 돼 있다기보다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안 한 사안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친구 김정은이라든지 이제 유세 때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화법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북한도 잘 알고 있는 그건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 집권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기차 타고 3일을 달려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뭐 참메이로 타고 가도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계획하는 게 있지만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기차를 많이 타고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 주민들에게 지도자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원이 없이 저게 불가능한. 아직도 춘절 휴가가 안 끝났대요. 네. 한 달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량인데 그걸 차단하고 시진핑이 뒤에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오다 가다 많은 인원을 또 장비와 함께 나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돌아갈 때 광저우 같은 데 둘러볼 수도 있고 개혁 개방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감으로써 비행기로 그냥 쑥 가는 것보다 굉장히 전 세계의 이목을 한 3일 동안 주목을 다 받았죠. 트럼프 네. 대통령 가는 거 누가 그렇게 주목했습니까? 아.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이 중국과 베트남이 다 공산국가잖아요. 그럼 자기 친구들의 나라에 후광을 받으면서 그 지원 세력을 갖고 트럼프를 만난다. 이런 무언의 엄청난 그 홍보 효과를 노리고 협상력 강화도 하는 그런 행보였다. 그리고 보면 뭐 북한이 참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저렇게 그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런 부분에는 비상한 머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를 꼭 만들어냅시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포함에 드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과 인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4.27 판문점 회담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잘 살게 되는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 나오지 않았죠. 경제 제재는 계속됐고 그리고 6월 10일에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상회담을 했고 그때 희망이 부풀었는데도 어떤 그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 인민들도 힘들고 있거든요. 네. 경제 제하에서. 그래서 이제 오면서 결단을 내렸다. 많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과연 병진 정책에서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정말로 경제 건설로 매진하겠다. 네. 근데 국내에서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등소평 주석이 예전에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잠식시키는 이제 남방 그 순회 이제 투어를 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개혁 개방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만방에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또 북한 인민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정상회담에 어떤 내용,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일단 비핵화가 가장 관심입니다. 네. 어느 수준까지 합의문에 담길 것이냐,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것이냐. 지금 뭐 가상 합의문 같은 것도 뭐 언론에서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의 보도문에 의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아쉽지 않나요? 동결이라면은 너무 작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평양 선언에서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약속을 했거든요. 네. 영구 폐기, 그냥 폐기도 아니고 영구 폐기 약속했는데 이번에 동결한다. 물론 뭐 390개 건물이 영변에 있다고 하지만 네. 그걸 그냥 운행만 중단한다. 이거 가지고는 아마 굉장히 그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돼 있을지 모르죠. 아직 네. 합의문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밤에 나눴던 얘기 거기서 플러스 알파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동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단 폐기고 네. 거기에 신고와 사찰 중에 신고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검증 사찰은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담기고 거기다가 이제 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좀 더 많이 완화를 해주려면 거기다가 이제 ICBM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가 그것도 생산 중단과 실험은 물론이고 이 일부를 뭐 폐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ICBM 말고도 영변 외에 핵시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번에 신고는 안 하겠지만 언젠가 그러니까 일정 시점을 정하면 더 좋고 시점을 안 정해도 반드시 신고하고 그것도 궁극적으로 폐기한다. 이런 네. 약속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담으면 뭐 일부 핵 폐기하고 잔뜩 인센티브만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을 미국에 돌아가서 어떤 자기가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할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변 핵시설 외의 부분도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반은 희망사항인데 그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핵시설 폐기라고 하면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홍 실장님보다는 조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요? 예, 영변 얘기는 들어갈 겁니다. 네. 평양 선언에서도 영변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상응 조치라는 것이 이제 종전 선언 내지는 평화 선언. 그리고 이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이것으로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죠. 네. 북한 핵시설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변을 영구 폐기 혹은 이제 중단하는 것에 반대급부로는 경제 제재 조치에 완화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합의문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꽤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북한 측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양보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까지 양보를 할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영변이 언급되되 북한이 사찰이라든지 검증을 받지 않는 선에서 자체 일단 동결을 하고 영구 폐기를 목적으로 한다. 영구 폐기를 목적으로 한 자체 동결을 실시한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제 제재 조치 완화는 사실 미국이 단독으로 한 경제 제재 조치가 많고 그것을 행정부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까. 즉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인도주의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때 미국이 그것을 예외 조치로 인정한다. 이런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뭐 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하더라도 북한이 뭔가 원하는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앞서 말씀 주셨던 뭐 개성공단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취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네. 뭐 개성공업지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네. 사실상의 합의,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민생 부분의 남북 경협은 적극적으로 미국도 지지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본래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 관광은 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성공단은 근데 좀 어려운 게 이게 합작 사업인데 합작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유엔 안보리 제재로 미국이 한 게 아니라 네. 미국 제재도 물론 있죠. 근데 이게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되니까 안보리 제재 부분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협력할 의향이 있다. 뭐 이 정도로 해놓고 실제로는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했으니까 북한에게 제재를 가한 건 이게 자꾸 핵 능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니까 가한 건데 지금 조금 지키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도 상응해서 조금씩 풀어주자. 미국이 제안하면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민생과 관련된 게 석유 수입. 북한의 석유 수입 같은 거는 이게 북한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오히려 돈을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풀어줘도 북한 주민들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섬유 수출 같지도 막아놨는데 섬유 수출 정도는 풀어줄 수 있다. 아니면 농수산물 이런 정도는 북한 주민들이 받아서 수출을 해야 사는데 수출을 지금 못하게 해놨으니까 뭐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 정도는 풀어준다. 이 정도는 오히려 약속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는 게 미국 의회를 움직여서 의회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한다라고 버틸 수 있지만 안보리 제재 중에서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풀어주자 그러면 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문구로 담는데 뭐 개성공단, 금강산 이렇게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제 합의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넣는 것은 상호 큰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거는 북한 정권의 그런 위법 행위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과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정식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 비핵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가동은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구두로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을 번영의 길로 유도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이 대북 지원을 하는데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털어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상 본담판입니다. 짧게 네.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확대 회담까지 그다음에 서명식까지 있는데 그렇죠. 오늘 이틀째 회담 관전 포인트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저께 좀 돌파구가 마련됐을 것으로 저는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 기대 수준을 크게만 잡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게 만약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 선언문을 같이 읽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의견 발표를 기자들 앞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평양에서 열차 출발할 때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애민애국 대장정을 우리 장군님이 떠나신다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경제를 풀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그래서 이제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귀국길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북한에 돌아가서 어떤 경제 개혁, 개방, 발전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정말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고 경제 번영을 통해서 정권의 생존 그리고 국가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실질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노이 선언에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사태가 빚어지면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자, 오늘 홍현익 위원, 봉영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